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원의 국회 보건복지원에 소속 남인수 국회의원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쓴 이유는요, 그동안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됐었습니다. 지난 10월 30일 날 활동이 종료가 됐는데요. 거기에 참여하신 민간 위원님들하고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이 사회적 기구 활동 결과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 그러면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하신 분들 소개는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의 전문건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의 정용건 집행위원장입니다. 지난 10월 30일 전체 회의를 마지막으로 해서 45일간 열렸던 노후빈곤 해소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공무원연금 개혁의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 국민대타협기구는 100만 명 공무원연금을 개혁한다는 이름의 그 기구에서 91차례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합의가 있은 이후에 한 5개월에 걸쳐서 충분히 국민들 그리고 가입자단체를 대표해서 상의하라는 그 법안이 통과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회의는 9월 16일날 첫 회의가 열리고 10차례도 겨우 10차례 회의를 하는데 거쳤습니다. 대한민국 전 국민이 가입 대상인 국민연금의 미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의 열린 회의치고는 참으로 볼품없고 부끄럽게 한 그런 회의였습니다. 결국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로 상향시켜야 된다는 요구, 그리고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 333조의 20%를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된 내용은 크게 봤을 때 제대로 된 합의는 도출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과 사각지대 해소에 이렇게 목매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국민의 노후는 갈수록 불안해지고 빈곤은 훨씬 더 심각해지고 지금 현재도 노인 빈곤율이 OECD 평균의 4배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청년 세대의 부담을 이야기하면서 연금 계획을 미루자고 또 소득 대체율을 못 올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올려서 미리부터 적립을 강화해 나가고 사각지대를 해소해 놓지 않으면 향후 30-40년 뒤에는 어떠한 재앙들이 닥칠까를 판단해 봐야 됩니다. 국민연금이 제대로 쌓여있어 국민의 노후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국가 재정으로 기초연금과 기초생보를 통해서 국민의 노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때 받는 청년들의 고통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해 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 다들 아시겠지만 공무원연금 개혁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현저하게 많이 받는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이 깎이게 되는 결정적인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합의된 것이 공무원들이 희생과 양보를 통해서 좀 깎더라면 국민연금 좀 제대로 올리라고 요구한 겁니다. 근데 그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또다시 특수직영연금인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격차는 줄이지 못하게 되고 이것은 또 다른 저연금의 구조적인 문제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제대로 된 연금, 국민의 노후를 챙겨갈 연금을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적 기구는 끝났지만 특위는 이제 25일 기간이 연장되어서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저하게 돌아간 상황은 특위도 결국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새누리당과 정부 그리고 사용자단체의 자세로 봤을 때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의 조건에 동의할 수 없고 반드시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 50% 올려서 국민의 노후를 제대로 된 국민의 노후를 만들어갈 것, 그리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어떻게 한 것인가를 관련해서
국회가 저런 합의를 도출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저희 참여하는 민간위원들과 연금행동이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청년을 대표해서 위원으로 활동했던 복지국가 청년 네트워크의 문효진 대표가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 기구 활동이 종료되었습니다. 사회적 기구 활동이 종료한 이후에 결과에 대한 기사 링크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사각지대의 범위를 모르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사회적 기구 논의 결과가 흡족하지 않다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회적 기구에 참여하면서 정부와 여당 의원들이 공적연금의 역할을 모르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라는 이름이 무색하게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소득 대체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연금이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 제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현실에 치여서 노후 대비는 꿈조차 꿀 수 없는 사각지대에 내몰린 청년들이 이번 논의 과정을 통해서 사각지대에 벗어나 적어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노후를 내다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이번 논의 과정에 청년 대표를 참여시킴으로써 청년과 노인이 상생하는 세대 간 연대를 강화한 연금제도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공적연금의 강화한 의지도 사각지대를 해소할 의지도 없는 정부와 새누리당과 함께 국민들의 희망찬 노후를 설계해 나가는 것은 저의 과욕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연금 논의는 이렇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연금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냐를 생각하기 이전에 어떻게 하면 연금이 국민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을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청년을 위하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년이 더 나은 삶을 계획하고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이 원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시혜적 정책이 아니라 사람답게 사회 권리를 되찾는 것이라는 것 또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사회적 기구는 이렇게 끝났지만 특위에서는 진전된 논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가입자단체로 양대 노총이 참여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이 사회적 기구가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 우려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자고 노력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문은 한국노총의 최도한 부위원장 그리고 민주노총의 정혜경 부위원장 위원으로 참석하신 두 분의 부위원장님께서 공동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예, 기자회견문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나눠드렸기 때문에 좀 함축해서 요약해서 중요 부분만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사회적 기구 무력화시키고 노후빈곤 외면하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규탄한다. 사회적 기구의 목적과 내용은 분명했다. 사회적 기구는 지난 5월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논란 속에서 공무원연금을 삭감하는 대신 공적연금 강화를 통해 전체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논의기구였다. 특히 2028년 40%까지 떨어질 국민연금의 급여율을 상향하고 공무원의 회생을 통한 재정절감분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하자는 합의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구성된 최초의 기구였다. 그러나 정부의 일방적인 회의 무력화와 국회의 무능한 대응은 결국 민의를 저버리고 정치를 철저히 국민들로부터 배제시키는 합작품을 만들어냈다. 사회적 기구의 무력화는 공무원 연금개혁에 참여했던 국민과 공무원의 뜻과 희생을 철저하게 무시한 결과다.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 연금개혁이 정권의 의도대로 정부의 재정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일단락되자 본연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9월 16일 개최된 1차 전체 회의부터 여당 의원들은 49.6%라는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과장되었으니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고 급기야 OECD 기준에 비추어 볼 때 40%라는 국민연금 급여율은
낮지 않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계속해서 반복했다. 현실을 부정하는 이들의 주장은 후세대 갈취, 보험료 폭탄, 기금 고갈 등 자극적인 언사를 동원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저장해왔던 정부와 새누리당의 기간 행보를 반복하는 것일 뿐이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급여율 상향을 논의하기 위한 소득 대체율 분과는 사회적 기구 종료 시한을 불과 5일 앞두고 첫 회의를 잡았을 만큼 제대로 된 논의를 하기엔 애초부터 불가능했으며, 분과 회의에 참여한 여당 측 의원들의 발언은 공적연금 강화에 의지가 없음을 천명한 것이나 다를 바 없었다. 또한 사각지대 해소 분과에 배석한 기획재정부는 공무원연금의 재정 절감분이라는 개념은 없고 단지 정부 적자를 줄인 것에 불과하여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후반부 회의에는 예결위 회의를 핑계로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사용자 단체는 소득 대체율을 상향 조정한 것이 연금보험료 부담으로 직결된다고 반복해 되풀이하면서 700조의 사내 유보금을 보유한 자본은 노동자의 노후를 위해 한 푼도 기여할 의지가 없음을 천명했다. 사회적 기구 활동은 끝났지만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제 공적연금 강화를 통한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과제는 공적연금 강화와 노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로 넘어간 상황이다. 어떠한 이해관계자도 포함되지 않고 단지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가 25일간 연장된 특위에서 얼마나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진정성 있게 논의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시민사회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민행동은 이 모든 과정을 낱낱이 밝혀서 국민들을 기반하는 사람이 또다시 국민들을 대표해서 논의하는 일이 없도록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또다시 시간 끌기와 소극적인 태도로 어떠한 결론에도 이르지 못한다면 공적연금 강화는 국민들 스스로 나서서 해결할 것이다. 2015년 11월 4일 사회적기구위원 문유진, 정영건, 정혜경, 최두한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 예, 국민들이 모르고 계시겠지만 지금도 해마다 0.5%씩 우리의 국민연금이 깎이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우리의 국민연금이 깎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65세 이후에 은퇴하고 나서 노동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돈은 현재로서는 국민연금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대로 된 국민연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노후에 최소한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국민연금을 지켜내는 길뿐입니다. 우리 모두 나서서 국민연금을 제대로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